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휙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과 달리 대폭 증가해서 뉴욕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5만 1000건 증가한 41만 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35만 건으로 더 줄었을 걸로 예상했는데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은 한 달 만에 4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동차 업체들 일부 사업장에서 비정기 시설 정비에 들어간 것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때 셧다운을 하지 않는데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아예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일종의 통계 잡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해도 역시 실업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시기가 마침 7월 고용지표 작성을 위한 조사기간과 맞아떨어져서 시장이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전 주까지 전체 실업수당 수령자 통계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라고 부르죠. 이게 3주 연속해서 줄었습니다. 5월 하순 이후로 펼쳐서 보면은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소식이 나오자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보시듯이 뚝 떨어지면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어제 200일선을 회복해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한때나마 금세 다시 뚫리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추세를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미국 국채 중에서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수익률, 인플레이션 전망에 가장 민감한 이 수익률은 보시듯이 200일선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밤사이에 되밀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장기금리는 뉴욕 주식시장과 생각보다 상당히 밀접하게 묶여서 움직입니다. 보시는 그래프의 흰색 선은 성장주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밤사이에 0.8% 올랐습니다. 주로 기술주들로 구성되어 있죠. 지난 5월 이후로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황색 선, 가치주 ETF는 완만한 하락 추세입니다. 경기 민감주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죠. 밤사이에도 0.5%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배율을 보여주는 이 그래프는 지난 3월과 5, 6월에 두 번 정점을 찍은 이후로 가파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기 모멘텀에 대한 증시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율의 그래프 위에다가 이렇게 국채 30년물 수익률을 겹쳐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추세를 같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도 국채 시장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럼 밤사이 유럽중앙은행 ECB의 역사적인 포워드 가이던스 변경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는 마이너스 0.5%입니다. 이 초저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언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인가? 종전에는 3년 안에 인플레이션이 2% 약간 밑으로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된다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바꿨습니다. 3년보다 훨씬 이전에 대략 1년 반쯤 뒤에 당장 닥쳐서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한 뒤에 쭉 유지될 걸로 예상이 돼야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질 거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물가 상승률이 2%를 넘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기로 한 점은 미국 연준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새 제도는 오버슈팅, 2%를 넘는 인플레이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시험을 망쳤으면 2학기에 대박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ECB의 오버슈팅은 의무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못 본 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관한 한 역시 유로존이 미국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